안녕하십니까, 황수환입니다. 네, 여름방학 특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름방학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겸,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표 설정까지 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6월 어떠셨나요? 좀 쉬웠나요? 네, 그러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조금 결과라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상 등급 컷이고, 요거는 이제 EBS를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BS 등급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등급 비율이, 그러니까 1등급 이제 점수가요, 이제 작년 수능이랑 좀 유사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런 거를 바탕으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죠. 이제 오답률 15, 이제 탑 랭크를 한번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EBS 자료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숫자로 보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표로 한번, 그러니까 그래프로 한번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걸 좀 봐주시면 돼요. 오답률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이제 공통이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1등부터 6등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6월 오답률이 좀 더 가채점 결과지만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면 위에 있는 번호들 보면 이 6가지요. 여기 보면 지금 공통 부분들도 문항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공통이 쉬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확통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29번, 30번은 거의 뭐 약간 단골 손님처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 주시면, 우리는 이제 확통까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100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계획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쉽다라고 말하는 여론에 휩쓸리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거의 대충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것 중에서 이제 일단 평가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 생각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네, 배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제라는 단어는 거의 평가원에서 안 썼다가 이번에 보도자료에서부터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기술적 지식을 좀 배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확통만 일단 놓고 보면 선생님 C 언제 써요? P 언제 써요? H 언제 써요? CPH 기호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언제 무엇을 쓴다, 뭐 또 이런 거 있죠. 뭐 적어도 하면 여사건이다, 이런 것들이요. 의도적으로 평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제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뭐 일부 문항들은 좀 겹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느껴지는 문제에서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지식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약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가원이 이걸 다 지켜보고 배제시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일이 올해도 반복될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이제 평가원이 좀 완성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원이 계속 똑같이 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평가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슷하게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조금 완성이 되어야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쓸 때도 그냥 안정감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조금 한번 FAQ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FAQ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 답이 신뢰가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답을 실컷 냈는데 특히 확률과 통계는 개수 한두 개 정도는 좀 빠져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오답률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이시면 30번, 그죠? 그리고 29번, 그리고 27번, 그리고 이 밑에 28번, 그리고 25번, 그리고 요 아래 24번. 보이시나요? 지금 전체, 원래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이 8문제잖아요. 8문제 중에서 6문제가 탑랭크 15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치 약간 소설을 좀 제가 좀 써보면, 수능 날 학생들이 뭔가 개수를 세는 그 상황이 매우 어떻게 보면 공포감,
그러니까 본인 답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공포감이 많이 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7번 이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이제 뭐 이거 아시나요? 27번? 27번 보이세요? 네. 네, 27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한번 선택지를 한번 보면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4번에 이제 어찌 보면 매력적인 오답인 거죠. 정답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이제 제 답이 본인 답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아까 문제 답도 보면 개수가 1개 차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세는 연습을 좀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본인 답에 대해서 좀 신뢰를 계속 못하는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가다하기 싫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고쳐 먹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문제를 푸실 때 좀 뭔가 여러 번 세는 거를 좀 싫어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곱하기로만 계속 열거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세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답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뭐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선생님들은 머리로 다 셉니다. 정말로 머리로 거의 다 세일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인 도구들로 줄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줄인 것들을 이 문제 실제 시험 상황에 걸맞게 한 번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적지 않았을 뿐 머리 안에 어떤 개수를 다 세고 있다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문제를 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다 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센 답을 한 번 더 다시 풀어서 한번 뭔가 어떤 내가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줄이고 그걸 한 번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부분, 특히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 부분을 이제 보통 확률과 통계에서 어려워하시는데 그 문제들을 푸실 때 한 번 3번 정도는 푼다라고 생각하셔서 점진적으로 나의 풀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수업에서 저는 이제 좀 컨텐츠로 구현을 좀 해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PH 언제 써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적 요소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CPH로 확 줄여서 뭔가 문제를 빨리 푼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CPH를 안 쓰고도 문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 세면 돼요. 근데 CPH가 먼저 메인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다 셀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통계는요, 통계 때문에 대학 못 갔어요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즉,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냥 끝나야 되는 게 통계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결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계를 사전 특강처럼 해서 7월 20일 일요일에 먼저 한번 딱 끝내고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이제 수업들의 반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단 2등급이 혹시 목표인 친구들은 뭐 실전 개념에다가 양치기 정도 하면 무조건 됩니다. 네, 뭐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그것들을 좀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다른 과목들이 거의 다 완성되었고 수학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면 뭐 어찌어찌 실전 개념 쓰면서 양치기 늘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획 안에서 하셔야지 일단은 수학 점수 잘 나와야 되니까 해서 양치기로 가게 되면 결국엔 압도적인 그 양을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쯤 그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커리큘럼들을 좀 만드는데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수학 공부는요, 정확한 인풋이 있으면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을 수학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교적 굉장히 적은 시간 동안 수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수학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많이 늘려서 공부하는 건 차선의 공부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부에서 1등급이 나온다면 진짜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오늘 좀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맞힌다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도를 좀 게이지바로 표현을 한다면 빵 퍼센트의 이해도와 100%의 이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는 대략 한 60% 정도만 이해해도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이, 수능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분명 평가원은 남은 이 40%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충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틀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맞췄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맞힌 상태에서 혹시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게 없었나? 혹시 내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없나? 라는 것을 위한 다른 풀이를 작성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본다. 요렇게 어려운 문제니까요.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조금 3번 정도 풀어본다. 그래서 풀이의 다이어트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다른 풀이도 찾아보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40%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유튜브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육모 끝난 지금의 학습법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한번 해놨고, 요거는 이제 QR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해놨고요. 이거 이제 제 커리큘럼으로 이제 반영을 할 때 저는 이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합니다. 둘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출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실전 개념을 많이 뭔가 적용만 하는 게 아니라요. 평가원 문항만에, 평가원 문항입니다.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도 안 됩니다. 평가원 문항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평가원 분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법 그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뭔가 적용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분석하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분석이라는 방법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기출분석 수업을 들었는데 기출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되냐면 분석이라는 방법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이 배웠던 분석법이라는 게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을 여러분들은 꼭 탑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계산력입니다. 그래서 시간 뭔가 제한 없이 문제를 풀면, 특히 엔제를 풀는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 시간 제한 두고 풀지 않으면 분명 난항에 면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시간에 예를 들면 29번, 30번 확통만 놓고 봤을 때요. 29번, 30번 문제를 푸는 시간대는 되게 시간이 부족할 때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거의 시험의 말미쯤에서 볼 텐데 그때 내가 정확하게 시간 안에 푼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시간 제한 내에서 수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임어택 하듯이 문제를 풀어보며 그 시간 안에 되게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되어 있는 풀이를 꺼내는 것, 그게 우리가 확통 공부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한 일단 1차적인 제 수업은, 현재 시점에서의 수업은 오마주라고 해서 평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어찌 보면 경외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풀이도 찾고, 그리고 킬러라는 단어는 좀 어찌 보면 저는 좀 킬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킬러라는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킬러라는 선입견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 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평가는요, 그런 어려웠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원래 묻고자 했던 관점으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킬러 문제에서 꼭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을 공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킬러라는 단어는 없도록,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소재로 삼는 문항들에는 당연하게도 30번 킬러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저는 매우 이번 커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쉬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어려운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린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당연하게도 평가원 분석법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파이널 섹션 시즌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공통 과목도 있지만 확통 과목에 대한 이제 지금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점점 그라데이션이란 용어에 맞게 실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커리큘럼 중에서 지금 이제 오마주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의 수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관리들을 좀 하는 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일간지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간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 알죠? 숙제 언제 하세요? 전날 하면 진짜 양반입니다. 당일에 와가지고 비상구에서 막 채점하고 있어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수학 실력이 안 오른다고 하면 되게 슬픈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같이 페이스 메이킹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내고 매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 하시죠. 두 번째는 그냥 시험 안 돼요. 그냥 축구 선수들도 축구 잘하려고 축구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테일하게 이제 신체 훈련, 심지어는 막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까지도 훈련을 따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부에는 강화라는 방법에는 세분화된 요소가 필요해서 그거를 저는 시험으로 좀 구현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퀘스트북 이런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상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제시하는 어떤 이제 문제들을 잘 이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잘 풀어주시면 제가 조금 이제 상금, 어째 뭐 곧 오징어 게임 시작하나요? 네, 그렇게 상금도 한번 지급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낼 수 있게 하는 게 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제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제 연간 쿼리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랑 소통을 조금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채널 뭐 수학은 황수학 그거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좀 더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유튜브 황수학 검색하시면 충분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학 자체가 그냥 스테이 멈추기만 해서는 6월 모의고사를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고 그냥 작년에 그냥 상황에 똑같이 그냥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본인이 좀, 내 실수로 좀 멘탈 관리를 못해서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평가니 다 지금 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조금 정상적으로 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장 안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썸머 특강 이제 안내였고요. 공부 좀 같이 열심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